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오늘 영상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지 않냐 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지난 2023년 10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지난 1997년 기업부채로 인해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그것의 몇십 배 위력이 될 수 있을 거라며 말했습니다.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위기는 곳곳에서 4월 총선만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압력솥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게 강하게 누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듯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총선 뒤에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한국 경제의 화약고가 빵빵 터질까요? 그래서 오늘은 4월 총선 뒤 터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두 개의 화약고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서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씀을 언급했듯이 오늘 정리해드린 경제 이슈는 모두 보수적인 경제지와 경제 전문가들이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괜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총선 뒤 몰려올 위기 첫 번째, 가계부채 화약고.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을 부채공화국이라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대출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인지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성패를 쥐고 있는 뇌관이라는 사실에 반대 의견을 내는 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계부채는 역대 정부 하에서 늘 불안했습니다. 그런 만큼 가계부채가 위기냐 아니냐 하는 논쟁은 끝난 지 이미 오래고 이제는 이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 것이냐에 대한 의견만 달리할 뿐입니다. 결국 가계부채 위기가 터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고 대폭발이 예정되어 있는 가공할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가계대출은 계속 지금 이 시간에도 꾸준히 늘어만 갑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10조 3천억 원으로 한 달 사이 2조 원이 증가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대출이 멈추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가계부채가 심각해지면서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벼랑 끝 다중채무자도 작년 말 기준 450만 명으로 이 또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돌려 막다가 원금은커녕 이자도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 다중채무자의 연체 금액이 13조에 달합니다. 이 또한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개인 파산 신청자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파산자가 지난 3년 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자의 채무 발생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46%가 생활비 부족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했고 물가는 하늘로 치솟으니 빚을 얻어 생활하다가 결국 개인 파산에 이르게 된 겁니다.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계 부채를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총선 뒤 몰려올 위기 두 번째, 건설업 화약고. 건설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총선 후 진짜 위기가 닥칠 거라는 흉흉한 소문이 정설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유동성 위기설이 나돌았던 롯데건설과 태영건설이 한숨을 돌렸지만 건설업계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위기가 폭발하지 않도록 틀어막고 있다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올해 2024년이 건설업체의 무덤으로 기록될지 모른다고 바랍니다. 이런 우려를 표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작년에 이미 만기가 된 30조 원 규모의 브릿지론이 상환되지 못한 채 만기 연장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금융기관들이 만기 연장을 또 무한정으로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금융기관으로서는 이자를 지급하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건설회사를 하루빨리 정리하는 것이 화약고에 딸려 들어가지 않은 유일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절해야 하는 시기가 제깍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23년도 연말 기준 113조 3천억에 이르는 PF 중
상당수 대출의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23개 증권사의 건설 PF 24조 원 중 11조 9천억 원이 올해 6월 만기로 돌아옵니다. 이걸 막지 못하거나 만기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약고와 연결된 도화선에 불이 붙게 되는 겁니다. 금융기관들이 돈이 없어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성이 좋기로 유명한 서울, 강남, 그 중에서도 청담동에서조차 건설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기약도 없이 거액의 자금을 물린 채로 있다가는 금융회사 자신들에게 불길이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8일 이런 업계 전반에 퍼진 위기감을 가라앉히기 위해 부동산 PF 관련 4월 위기설에 대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질서 있는 PF 사업장 정리를 강조했는데 정부 발표의 약발은 채 이틀도 가지 못했네요. 4월 PF 위기설 때문에 건설주가 또다시 대거 하락한 겁니다. 아무래도 시장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총선 뒤에 터질 수 있는 화약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물가라는 화약고입니다. 이미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전기요금, 계속 연장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가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전기요금이 오르고 유류세 인하 정책이 끝나면 다른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도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무한정 이런 혜택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살아가는 게 편안해지기는커녕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불안한 것이 요즘입니다. 제발 화약고가 터지는 일 없이 잘 지나가 대한민국 호가 예전처럼 다시 순항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